자,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굉장히 많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 여러분이 먼저 내용 숙지가 안 되면요,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호기심 또는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를 살필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느 부분에서 질문할지, 아이들하고 소통할지, 어느 부분을 아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캐치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없다면 아이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새로 산 책인데 갖고 왔어. 그러면 바로 읽어주지 마시고, 잠깐만, 엄마가 먼저 읽어보고, 그냥 엄마가 먼저 읽어봐야 너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림 볼 시간이 없고 글자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읽어주시라는 건데요. 엄마가 이제 아이 옆에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아빠도 책을 읽어주시는데 책장을 넘기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요. 대체적으로 누가 넘기시나요? 엄마가 넘기시거나 아빠가 넘기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쫓아오기 바빠. 응? 물론 아이들은 재미를 쫓아다닌다 해서 막 쫓아오지만 그게 수동적이냐 아니면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미처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느냐 많이 다르거든요. 그 책장을 넘기는 걸 아이들한테 그 역할을 주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넘기는 애들은 그만큼 아직은 이 책에서 호기심을 느끼거나 어떤 부분에서 더 갈증을 느끼거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천천히 봐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질문하실 부분 앞에 먼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설명할 부분,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거나 잠깐 멈추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자, 너무 빨리 넘긴다, 천천히 넘겨야지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애는 한참 머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봤지? 봤어? 이러지 마시고, 왜냐, 그 아이가 그 장면에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그림 읽기에서 상징 부분이라든가 숨어있는 의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그림에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보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먼저 책장을 넘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참을성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빨리 넘기면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싶구나, 오늘은 좀 많이 앉아있기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다음에 뭐 내일 또 읽어줘도 되고 그 다음날 또 읽어줘도 되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속도를 분명히 아이들한테 맞춰라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책을 또 유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한글 공부. 학습지에서도 어떤 책을 가지고 그 안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고 한글 깨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재밌어라고 해요. 그죠? 자주 나오는 단어, 이미지로 익혀서 단어 맞추고 특히 스티커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 딸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또 많아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 소위 말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이야기 안에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상상력,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또 재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책들인데 하나같이 모든 걸 공부로 받아들여. 공부.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다 책에서 발췌하거나 인용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교과 수록도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너무 공부처럼만 받아들이면 어릴 때부터 책은 공부야, 숙제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글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신기한 한글나라나 학습지에서 많이 책임져주고 있지만 책을 많이 읽어주시다 보면 저절로 터득되는 게 한글이에요. 아셨죠? 예, 그걸 너무 목표로 하시면 결국은 처음에는 아주 눈에 띄게 한글을 빨리 깨우쳐서 혼자 읽을 것 같지만 결국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읽어줘야 되는 것이 책이고, 읽어줄 때 아이들이 더 상상을 많이 한다는 거. 근데 글자만 알게 되면 글자에 매몰돼서 단어는 뜻은 모르면서 글자 읽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결코 독해력이 늘지 않는다. 이걸 꼭 생각해 주시고, 학습지처럼 한글의 학습지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즐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먼저 표제를 먼저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판사에 대해서, 요즘 번역가도 많이 있다 그랬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있는 거 다 알려줘요. 그 너무 장황하고 어려운 단어도 많죠. 일러스트레이션을 뭐 전공하고 어디에서 뭘 하고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 그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한 부분에서 발칙하고 뭐 기발한 어쩌고 이런 단어가 막 있거든요. 그 애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실 때 어떻게 설명할까? 어느 부분만 설명할까를 계산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경력 또는 이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분은 이걸 전공하셨대.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림책을 그리게 되셨대. 또 그림책을 그리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런 책이래 라고 그거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아이들은 늘 책을 겉핥기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 권장해주는, 그죠? 추천해주는 책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아이들 고를 수 없으니까.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령이 올라가면서 스스로 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출판사가 될 수도 있고,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앤서니 브라운의 특징. 그죠? 그 다음 비룡소가 주로 어떤 책이 나오는지. 뭐 우리나라 보린 출판사는 주로 어떤 그림책을 또는 어떤 책을 많이 출판하는지 이걸 자연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누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표지나 작가 페이지 이런 걸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요. 자, 이번엔 때로는 내용이 아닌 그림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림책에서 그림이 이야기해 주는 게 상당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소설처럼 앞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소설도 뭐 중간 부분 먼저 보게 되면 앞부분이 궁금해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구성이라는 게 또 줄거리 흐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특히 그림책은 안 그러셔도 되는 게 저도 가끔 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거나 목이 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오늘 선생님이 그림 먼저 보여줄게. 그림 보고 한번 상상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들끼리 막 떠들거나 아니면 진짜 눈 초롱초롱한 게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제가 자, 어떤 이야기 책일까? 그러면 지네들이 막 쏟아내. 서로 손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오늘 책 한 권을 재밌게 읽고 끝냈다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글자가 있어도 그림만 봐라 하고 아이들한테 그림만 볼 수 있는 시간만 주고 넘기면요. 글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림만 진짜 보거든요. 물론 그림을 읽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나름대로 상상하고 또 시켜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니? 그럼 이야기 구성 능력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이야기 책을 볼 때, 그림책을 볼 때 내가 상상한 게 맞나? 기대감? 그죠? 그래도 맞았을 때, 조금이라도 맞았을 때 희열감. 애들이 항상 그런다니까요. 제가 맞췄죠? 제가 맞췄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상상한 거, 생각한 걸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아이들 심리상.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그림 먼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줄 때, 이제 본문을 읽어주실 때 중요한 건 글의 맛을 살리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글의 맛을 살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실감나게. 실감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애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히 대화글이죠, 대화글. 대화글 읽어주실 때 진짜 화난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화나는 거에 대한 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선생님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동일시가 되거든요. 그 장면 안으로 애들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감정을 읽기 때문에 책 내용이 더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원래 우리 말할 땐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글로 옮겨놓으면 이걸 말로 옮길 때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소위 말하면 발연기 나오시거든요. 근데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들 자기가 혼자 책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실감나게 읽어요.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력이 굉장히 늘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혼자 읽을 때도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감나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금 처음에 발연기라도 여러분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말하듯이 내가 이 상황에 되면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그냥 지문 빼고, 그러니까 해설 빼고 말로만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해주셔도 돼요. 똑같이 문장 안 하셔도. 그러면 아이들이 귀가 솔깃, 집중력, 완전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이들한테, 자, 잘 들어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귀가 쫑긋하게 잘 듣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실감나게 읽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거 가장 또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애들 책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읽고 나서 항상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야.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리고 그 자체로 애를 독해력을 그냥 판단해 버리셔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걸 맞추면, 그래도 얘가 책을 잘 읽는구나. 아, 이걸 모르면, 아, 이것조차도 모르네.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겠다라고 착각하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의 내용을 아는 건 기본이에요. 어떤 거든. 그런데 저학년 때는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행동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있냐면 함축적인 의미 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행간에 숨어있는 의도.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질문을 별로 여러분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글자로 보이는 무언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엄마가 또 물어보겠지? 처음에 신나서 하지만 자꾸 물어보면 어떨까, 여러분? 귀찮아요. 그리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틀리면 또 엄마가 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다 공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걸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문제도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책 읽기 할 때 학습지에도 책 내용이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게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고 나서 내용을 알아가는 게 하나의 공부다. 똑같이 재미없는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 하니까 애들은 더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아이에 맞는 책?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도움을 청하는 화법.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흥부한 놀부를 읽었다. 한참 전에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흥부한 놀부에서 무언가 떠올렸어. 아이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흥부가 도와준 새가 뭐지? 아, 까치구나. 이렇게. 이거 진짜 해봤던 거거든요. 그럼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왜 까치랑 원래 제비잖아요. 모습이 비슷하죠. 그러면 아닌데? 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흥부한 놀부, 야, 여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게. 까치 맞다니까? 그럼 애들은 제비인데? 무슨 소리야. 까치다리 부러뜨린 거잖아. 빡빡 우겨. 일부러 우기시는 거예요. 약간 발연기라도 진짜처럼.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좋아. 엄마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면 내기하자. 네가 맞으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엄마가 맞으면 어깨 주물르기 5분 동안. 이런 식으로 약간은 경쟁처럼 내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책을 알아서 갖고 와요. 책꽂이에서 꺼내와서 그 장면을 딱 펼쳐서 증거처럼 보여줘. 여기 보세요. 라고. 근데 또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야,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냐? 너 맞나 틀리나 잘 아나 모르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못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막 이 모습이 비슷해서 헷갈렸나 보다. 제비였네. 아, 나 왜 까치로 생각하지? 아이고, 창피해라. 막 이러면서 아이한테 진짜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솔직히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 뭐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르다니 아 우리 엄마 실망이야 이거보다는 아 우리 엄마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다음에 내가 책을 더 제대로 읽어서 엄마 다 알려줘야지 이런 후자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 제가 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수업을 할 때도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연속으로 할 때 항상 회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지난주 뭐뭐 배웠지? 라고 하지 않고 잠깐만 지난주 뭐 배웠더라? 누가 나왔지? 그럼 애들이 막 같이 고민하는 얼굴이에요. 근데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 그러면 약간 단서. 동물이었는데 장난꾸러기였는데 뭐더라? 막 이러면 애들이 자꾸 같이 생각해. 그러면서 원숭이야. 그럼 맞다 원숭이였다. 야 네가 지난주 이야기 잘 들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주에는요 걔가 더 잘 들어요. 왜? 칭찬받으려고. 이런 방법 굉장히 괜찮으니까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저희 딸내미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상했나 봐. 엄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간혹. 좋은 방법은 뭐냐면 또 좋은 방법은 서로 문제를 내보시는 거예요. 애들은 늘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만 문제 내고 자기들은 왜 풀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쓰거나 또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그 칠판 있죠. 미니 칠판. 이걸 엄마랑 아이랑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문제를 내면 아이가 정답을 써서 골든벨처럼 들고 아이가 문제를 내면 엄마가 들어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시죠? 정답 맞추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근데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게 전제잖아.
그리고 질문의 수준이 아이 수준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의 능력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질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샅샅이 읽어본다니까요. 근데 엄마는 또 여기서 함축적인 의미, 숨어있는 의도, 중요한데 캐치 못한 거, 이런 거를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 애들은 많이 틀리면 실망스러워 다음에 안 하거든요. 자존감 올려줄 수 있게끔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책 읽고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책만 가끔 시간을 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읽어줄 때 그냥 무작정 일방통행으로 쭉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아직도 우리 그림책방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도요. 아직도 특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쭉 그냥 내용만 읽어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질문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음 장면 상상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된 이유가 뭐지? 회상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다 넘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PPT로 보여주는데, 선생님 앞에 장면 넘겨보세요. 한 장면 더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앞에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뒷장면 없어졌어요. 또는 그게 있었는데 여기 나왔어요 하고 아이들이 짚어낸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진짜 책 읽기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면 알아서 아이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요. 또 어떤 거는 추론을 하시는 거야. 추론이 뭐죠?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장면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경험을 나누신다는 거야. 경험이라는 게 늘 너는 이런 적이 있었니? 뭐 그럴 때 어떤 기분이야? 이건 늘 독서 단계에서 물어보는 건데, 생각해보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거나 저같이 이제 수업하는 사람들은 이번 평범한 책은 사실은 수업하질 않아요.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책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던 애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 대부분 평범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요즘 애들 더 평범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측할 수 없고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그냥 간접 경험이더라도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의 경험도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냥 묻지 않아도, 아, 이 장면을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 생각난다. 어떤 안 좋은 기억? 이것도 고백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아이 의견이 어떤지, 엄마 어릴 때는 이랬었단다 라고 그냥 흘러간 얘기처럼 좀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이 소통하는데 또 엄마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 어릴 적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빠 어릴 적 이야기. 이제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크는가 보다 라도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지나와서 얘기지만 그때 이랬었어 라는 걸 좀 풀어나간다면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소상하게 알게 돼요. 근데 대화라는 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훨씬 풀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자, 말해보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한다고 이야기가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책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행동, 이런 부분 가지고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수업할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경험담이 얼마나 나오는지 오죽하면 제가 잠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그 다음 장면 넘어갈 때 시간이 많이 오죽하면 애들 제지하는 그런 그 행동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애들은 경험 쏟아내는 게 좋은데 그걸 해소도 되고 경험도 나누면서 다른 사람 마음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고를 때는요, 절대 주변 사람 말을 들으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시에 적자에게 적서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미국 도서관 협회에 책을 권해주는 기준이거든요. 책 추천 방법. 적시에 아이에 맞는 시기에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에 맞는 책을 주셔야 돼. 권장도서, 추천도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그림책도 일반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4학년 필독이라고, 그게 참 답답해요. 외국에서는 몇 세 이상이라고 돼 있지 3, 4학년, 1단계, 2단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것 좀 여러분 생각해 주셔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그러려면 결국 엄마가 먼저 읽어보시고 또 우리 아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게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독서를 항상 그냥 편편일조로 똑같이 하시다가 어디서 문제고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갑자기 가거나, 그죠? 근데 거기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솔직히 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많이 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늘 쉬운 책만 애들한테 권해주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게 되면 애들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기준이 적시, 적자, 적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책도요, 규칙적으로 읽어주는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시간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제가 좀 전에 아이들한테 경험도 나누고 상상도 하고 추론도 하고 막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자리에 읽어주는 책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호로록 깨서 잠은 벌써 멀어지지 않나요? 제 시간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시려면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또 일정한 시간에 또 아이들이 스케줄이 좀 여유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밥 먹는 시간, 우리 식구들 항상 이 시간에 밥 먹어 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아이하고 책 읽는 시간이야 라고 아예 정해주시는 거. 20분, 30분 정도. 그리고 잠자리에 또 잠자리대로 들려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잠자리에 들려주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엄마가 들려주고 스스로를 잠들고 끝. 물론 그거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림책에서 소통하는 역할, 그죠? 제가 그림책 읽어주기, 하브루타 이런 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따로 시간을 두지 않으면 그 시간까지 잠자리 시간에선 요구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어디 학원 보냈다 생각하시고, 아니 학습지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셔서, 근데 그 시간을 아이가 챙기게끔 해주세요. 약속을 같이 먼저 정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엄마가 즐기면서 책을 읽어주는 자체는요,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줄 거 굉장히 많죠. 유산부터 시작해서,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책을 읽어주는 경험, 추억이에요. 왜냐? 그런 아이들은 그 문화 또는 그런 환경, 행복감 이런 걸 자라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후손들, 소위 말하는 손자, 손녀들한테 전달해줄, 똑같이 경험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 봐라 하지 마시고 늘 책을 읽어주시면서 경험 나누면 대부분 제가 보는 이론서에도 보고 그림책 소개하는 그런 책들 보면 하나같이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책 읽었던, 또 엄마가 사줬던 책 아직도 기억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편집자가 되었다, 이런 거 고백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결국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물론 아파트 한 채 주고 땅도 주고, 그죠? 공부 잘하게끔 뒷바라지 잘해주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거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책을 읽어주는 걸 선물해 주는 게 평생 남는, 아니 대를 이어서 그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선물이에요.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마음 잡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을 토대로 행복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자,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이것도요, 읽어주는 전, 중, 후 독서 단계가 있다고 하네요. 단계별 읽어주기 방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